자, 이번에는 이런 인터넷 프로토콜을 통신을 하기 위한 국제 표준을 정했는데, 국제 표준의 아키텍처라는 게 있어요. 구조가. 표준 구조가 있는데, 그 표준 구조를 인터넷은 우리가 OSI 참조 모델이라고 합니다. OSI는 국제 표준화 기구입니다. 거기서 만든 참조 모델인데, 그게 7레이어 아키텍처로 되어 있어요. 자, OSI 참조 모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픈 시스템 인터커넥션이라고 지정되어 있고요. ISO 기구에서 1984년에 OSI 참조 모델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레이어가 있는데 레이어 1, 2, 3, 4 해갖고 7계층까지 표준을 정해놨습니다. 맨 밑에 물리계층은 이거 뭐 광 케이블 쓸 거야? 아니면 구리선 쓸 거야? 아니면 UTP 케이블 쓸 거야? 아니면 무선 쓸 거야? 이런 것들 물리적인 계층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물리적인 미디어가 결정이 됐을 때 무선 통신을 할 때와 유선 통신을 할 때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법이 다 다르죠. 즉 물리계층과 종속되어 있는 데이터 전송 방법, 그거를 다루는 계층이 바로 데이터 링크 계층이에요. 이걸 레이어 2라고 합니다. 아까 같은 동네에서 데이터 통신하는 거 있죠? 같은 동네끼리 데이터 통신하는 것은 미디어가 대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링크 계층이 동일해요. 그래서 여기서 사용되는 게 맥 어드레스가 바로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맥 어드레스가 쓰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사이에 통신을 하는 거, 이게 바로 네트워크 계층이라고 합니다. 네트워크 계층이 바로 인터넷 프로토콜입니다. 그 다음에 전송 계층은, 네트워크 계층은 뭐예요? 인터넷 프로토콜은 IP 주소만 가지고 있으면 호스트와 호스트 사이에 연결이 되는 거고, 호스트에 도착했을 때 프로세서한테 전달해야 되죠. 프로세서한테 전달하려면 이 전송 계층 표준이 또 필요합니다. 즉 포트 번호. 여기는 IP 주소, 포트 번호, 맥 주소. 이거는 물리적인.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요 위부터는 이제 응용 프로그램들 관련 종속된 겁니다. 세션 계층이 있고, 그 다음에 표현 계층이 있고, 응용 계층이 있는데 보통 요거 안 씁니다. 그래서 요즘은 레이어 4까지 포트, 여기 TCP 및 포트가 사용되는데, 레이어 4까지가 주로 이제 네트워크 장비들과 관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후에는 그냥 5, 6, 7은 뭉쳐서 그냥 하나의 응용 계층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OSI 참조 모델 데이터 전송하는 걸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기 물리 계층이 있죠. 물리 계층, 무선, 유선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 물리 계층이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 링크 계층이 있어요. 미디어 액세스 컨트롤. 여기 맥 주소를 이용해서 서로 데이터를 전달하는 거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계층 프로토콜이 있어요. 이 계층마다 얘들끼리만 통신하는 형태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규약을 맞춰서 밑으로 내려주면 데이터 링크에서 또 뭔가 처리를 해서 물리적인 미디어를 통해서 통신을 하는 겁니다. 그럼 다시 또 통신된 데이터가 데이터 링크에 전달이 되고, 이 데이터 링크는 다시 네트워크 계층으로 전달을 하는 겁니다. 즉 여기서 맥 봉투 처리를 하는 거고요. 맥 봉투 처리를 한 뒤에 IP 패킷 봉투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대로 따로 중계를 할 건지 아니면 위로 보낼 건지. 위로 보낸다는 얘기는 이 호스트, 목적지 호스트 다 왔습니다 하는 거 여기에요. 그러면 이제 포트 갖고서 프로세스 찾고, 그 프로세스는 그 데이터를 보고서 알아서 뭔가를 처리를 해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보통 망 접속과 망과 관련된 거, 네트워크 관련된 거가 1, 2, 3 레이어 1, 2, 3가 네트워크, 망과 접속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이 위쪽은 사용자 혹은 프로세서라고 합니다. 프로세서와 관련된 겁니다. 중간 노드, 서로 다른 네트워크, 같은 네트워크일 때는 이 중간 노드가 필요가 없는데, 다른 네트워크일 때는 최소한 1개 이상의 중간 호스트를 거쳐야 돼요. 그죠? 그럴 때는 네트워크 계층까지만 가요. 인터넷 프로토콜에서. 위에 TCP 전송 프로토콜까지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 OSI 7레이어 새로운 개념을 한번 볼게요. 어떤 개념이냐면, 응용 계층에서 데이터를 넣었어요. 그러면 표현 계층에 쓰는 헤더, 세션 계층에 쓰는 헤더가 또 붙어요. 그러면
요게 응용 프롬에서 전달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전송 계층에서 또 헤더가 또 붙어요. 그리고 네트워크 계층에서 또 헤더가 또 붙어. 그래서 봉투에 봉투를 계속 넣는 형태가 됩니다. 물리 계층에서는 0101 이거를 데이터를 전송을 하는 거고요. 무선 혹은 유선 방식으로 데이터를 전송을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물리 계층에서 받았죠. 받은 걸 데이터 계층으로 올리면서 요게 하나가 헤더가 날아가죠. 그러면 이 네트워크 계층에서는 또 맨 끝에 게 헤더고, 하나씩 까고 최종 데이터만 남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헤더가 계속 붙습니다. 헤더가 붙고 올라가면서 헤더가 하나씩 날아가고, 봉투가 하나씩, 봉투 속에 봉투가 들어간다고 보면 되는 거고, 보낼 때 수신 측에서는 봉투를 하나씩 차례대로 찢어버리면서 속에 있는 데이터를 꺼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번 더 볼까요? 네트워크 관련된 거, 즉 인터넷 프로토콜에서 전송될 때 데이터 링크 계층과 보통 네트워크 계층, 데이터 링크 계층 레이어 2죠. 네트워크 계층 레이어 3입니다. 그리고 전송 계층 레이어 4예요. 그래서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는 전송되는 맥 봉투, 이 봉투 있죠? 이게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프레임. 그리고 네트워크 계층에서는 이거를 데이터그램 혹은 IP 패킷이라고 합니다. 패킷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이 패킷 봉투에는 이렇게 IP 헤더, TCP 헤더 뭐 이런 것들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 TCP 헤더는 이 위에 전송 계층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프레임 헤더에는 맥 주소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봉투가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봉투가 찢어지는 거고, 이 찢어진 봉투가 여기 잘 보시면 패킷이 여러 개가 날라있어요. 한 응용 프로그램이 보낸 데이터가 클 경우에는 규격 봉투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양을 다 한 봉투에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 봉투로 나눠서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 봉투로 나눠서 맥 봉투 역시 각각 따로따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보내는 데이터도 클 경우는 여러 봉투로 나눠서 IP 패킷이 여러 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계층별로 이 프로토콜을 한번 더 보면, 네트워크 계층에는 이렇게 802.11 이거 무선이에요. 우리 와이파이. 그리고 IEEE 802 이거고요. 이더넷 있고요. SLIP, PPP, 맥, LLC, 맥 주소. 그래서 물리 주소, 맥 주소가 물리 주소입니다. 네트워크 계층, 네트워크 접속 계층. 이거 미디어 액세스 컨트롤. 그래서 맥 주소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계층에서는 인터넷 프로토콜, IP 패킷 번호, IP 번호, 포트 번호. 이걸로 통신한다는 기본 개념이죠. 그리고 디폴트 게이트웨이, 그리고 ARP. 아까 호스트들끼리 IP 주소와 맥 주소 매핑하는 거 있죠. 그게 바로 이 네트워크 계층에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다음 ICMP. ICMP는 뭐예요? 어떤 호스트가 연결 가능한지 체크하는 프로토콜이에요. 이게 전부 다 네트워크 계층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즉, 망과 망 사이의 두 호스트 사이에 통신이 되게 해주는 것. 그게 이제 네트워크 계층이죠. 그 다음에 전송 계층은 TCP, UDP에서 포트 주소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TCP는 연결을 항상 유지를 하는 거고요. UDP는 그냥 패킷만 날리는 거예요. 연결을 유지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TCP는 패킷이 보내는 데이터가 커서 여러 패킷으로 나눠지잖아요. 그럼 패킷에 일련 번호를 매겨주고 받았을 때 그 일련 번호가 순서대로 다 맞춰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근데 UDP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패킷 오는 대로 그냥 어플리케이션에 던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포트 주소가 들어있다. 그래서 맥 주소 혹은 물리 주소, 그 다음에 IP 주소, 그리고 포트 주소. 다르죠? 인터넷 프로토콜은 여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트워크 계층. 왜? 인터넷, 네트워크가 네트워크 사이 통신, IP 주소만 갖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주소 관계를 다시 한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웹브라우저가 웹서버한테 전달을 할 때, 뭔가를 전달할 때 80번 포트로 전달해 주세요. 누구 IP 주소 뭐고 그러면 이게 TCP 연결이 있고 TCP 처리를 하고 TCP 전송 계층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네트워크 계층에 전달합니다. 그럼 여기서 IP 주소 관련된 거 IP 패킷 만드는 일을 하고 그게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 거죠.
인터넷 모델, 여러 가지가 있죠. 데이터 물리 계층, 데이터 링크 계층.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이더넷이에요. UTP 케이블 이용해서 연결하는 거. 여러분들 강의실에 있는 컴퓨터들 유선 연결된 거 대부분 다 이더넷입니다. UTP 케이블로. 그리고 네트워크 계층에는 IP, 인터넷 프로토콜이 있고 ICMP, IGMP, ARP, RARP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돼요. 이거 시험 안 냅니다. 단지 여러분들은 레이어 1은 물리적인 규격이고 레이어 2는 그 물리적인 미디어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통신할 건가를 다 정해놨어요. 그래서 유선, 무선, 유선도 여러 종류 다 표준 규격을 다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계층은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사이에 통신하는 거. 즉 IP 주소를 보고 목적지 IP 주소를 보고 같은 네트워크냐? 그러면 직접 맥봉투에 넣어서 보내는 거고 밑에 계층에 전달하는 거고 아니야.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같은 네트워크가 아니야. 그럼 라우팅 테이블을 보고 라우팅 테이블에도 없어. 그러면 디폴트 게이트를 보내는 겁니다. 그게 바로 IP 네트워크 계층입니다. 그리고 이거 우리 호스트가 맞아 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이 전송 계층이 처리가 됩니다. TCP를 쓸 경우는 패킷 다 왔는지 번호 순서대로 빠지지 않고 왔는지 빠졌다 안 온다 그러면은 그 보내는 녀석한테 다시 보내달라고 합니다. 근데 UDP는 그런 거 없어요. 패킷 전송하다가 잃어버리면 그냥 잃어버린 대로 그냥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알아서 하라. 응용 프로그램에서 알아서 하세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응용 프로그램의 프로토콜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SMTP 이건 뭐예요? 메일 보내는 거. FTP 파일 전송하는 거. 텔넷 터미널 연결해서 서버 원격에서 사용하는 거. DNS 아까 IP 주소 외우기 어렵잖아요. 그거를 이름으로 뭐 따따따 google.com 혹은 뭐 따따따 네이버.com 뭐 이런 식으로 그 호스트 이름을 IP 주소로 바꿔주는 서버입니다. SNMP는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프로토콜이에요. 그리고 NFS 파일 시스템,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 리모트 프로시저 콜, TFTP 무슨 약자인지 이게 부팅할 때 쓰는 약자입니다. 부팅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을 때. 자, 그래서 데이터 플로우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웹 서버는 웹 브라우저는 HTTP 프로토콜을 써요. 웹 브라우저와 웹 서버 사이는. 즉 프로세스와 프로세스 사이의 프로토콜이고요. 그 다음에 TCP는 호스트에서 연결 데이터를 어떻게 전송할 건가. 뭐 빠졌어? 오케이. 다시 보낼게. 받았니 다? 네, 다 받았습니다. 이런 대화하는 게 바로 이 트랜스포트 레이어고요. IP 주소는 이거 전달해줘. 내 네트워크 맞아. 내 호스트네? 오케이 하면은 바로 무료 전달합니다. 요거는 맥봉투네? 어떤 포트? L2 스위치죠. 여기 L2 스위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데이터 플로우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투 프로세스, 호스트 투 호스트, 네트워크 투 네트워크. 그 다음에 미디어, 포인트 투 포인트.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집에 가정에 IP 공유기 하나씩 다 있으시죠? 그러면 IP 공유기 뒤를 보면요, 이렇게 포트가 하나가 딱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따닥따닥 붙은 게 4개 혹은 뭐 2개짜리도 있고 6개짜리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색깔이 다른 하나 동떨어진 게 있어요. 글씨가 써져 있는 경우도 있고 안 써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when 이렇게 써져 있는 경우도 있고 글씨 없이 그냥 색깔만 다른 경우도 있어요. 이게 바로 외부망에 연결되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 집에 이 모뎀 IP 공유기에 이 포트는 인터넷망에 연결되는 즉 모뎀의 포트가 하나가 있어요. 이 모뎀이 하나 또 있어요. 중간에 모뎀의 네트워크 포트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모뎀은 요즘은 전부 다 광 통신을 하죠. 집까지 광 케이블이 들어와서 그럼 광통신을 하면은 그 광통신 미디어 액세스 컨트롤을 통해서 통신회사랑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포트는 전 세계 이 포트에 주어진 주소 있죠? 예를 들면 이거는 퍼블릭 주소가 됩니다. 근데 통신회사에 따라서 퍼블릭 주소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우리나라 통신회사들은 대부분 이거 퍼블릭 주소를 줍니다.
그리고 요 내부에 있는 요 포트는요, 사설망 IP예요. 외부에서는 요 포트 주소 요거밖에 몰라요. 이 내부에 여기 주소 있죠? 이 주소는 몰라요. 그래서 이 사설망 개념을 국제 표준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몇 가지 주소 영역이 있어요. 이 주소 영역은 이 네트워크 장비들이 라우팅을 안 해요. 아예. 바로 이런 IP 공유기들이 사용하는 공유기 내부에 있는 컴퓨터를 연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주소입니다. 여기 한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19168 이거 사설 IP 주소입니다. 사설 IP를 쓸 때 사용하는 네트워크 주소예요. 그래서 대개 IP 공유기는 이렇게 돼 있어요. 포트가, 이 컴퓨터가 좀 미니 컴퓨터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 이 미니 컴퓨터에 네트워크 포트가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두 개가 있고 요 한 포트가 여기에 연결돼서 이게 외부망이 모뎀을 통해서 외부망에 연결되는 거고 또 한 포트는 여기 내부에 또 스위치가 있어요. L2 스위치가. L2 스위치를 내장하고 있는 게 IP 공유기예요. 그럼 이 L2 스위치가 내장이 되어 있는 거가 요 포트가 또 몇 개 있는데 그 포트가 여기 딱 나오는 겁니다. 그럼 여기다가 연결을 하면 여기는 내부망이 구성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알려져 있고 예를 들어서 이쪽 컴퓨터에서 외부망에 어떤 서버를 접속한다. 그러면 패킷이 나가죠. 패킷 봉투가 나가는데 패킷 봉투가 여기를 나가기 전에 대피 IP 원래 내 IP는 102예요. 19168.0.10인데 여기를 나갈 때 IP 패킷 봉투에는 이 주소로 바뀌어서 나가요. 그래서 외부에서 봤을 때는 여기에 있는 컴퓨터들은 전부 다 210.102.245.112라는 요 주소를 달고 나갑니다. 그리고 응답 메시지가 오죠. 그러면 여기 딱 보고 요거 33번한테 그 데이터를 보내서 받으려고 기다리는 녀석은 얘가 테이블을 관리해요. 102번이었어. 그러면 요 받은 메시지를 102번한테 보내줍니다. 요게 IP 공유기. 그래서 네트워크 주소가 바뀌었죠, 패킷이. 그래서 IP 공유기는 네트워크 어드레스 트랜슬레이션, 네트워크 어드레스를 변경을 해줍니다. 또한 포트도 변경을 해줘요. 그래서 NAPT 혹은 NAT 서버라고, NAT 프로세싱이라는 장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를 하기 위해서? 사설망을 구성하기 위해서. 사설망 내에 있는 이 컴퓨터들은요, 웹에서 직접 접속이 안 됩니다. 항상 요 공인 IP를 통해서만 접속이 가능합니다. 됐죠? IP 공유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제 이해하셨죠? 예, 오늘 인터넷 프로토콜과 여러 가지 OSI 7 레이어 그리고 IP 공유 개념까지 공부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